신인규의 아침 저널 수요일 1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노영희 변호사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을 당협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요즘에 그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어디서 느끼냐면 일단 현수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길에서 유세차 돌아다니는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지역에서 또 계시니까 또 이런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또. 예,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고. 한데 뭐 저희는 뭐 출발이 늦어가지고 뭐 안타깝지만 유세차가 어제 나왔어요. 예. 어제. 예. 그래서 뭐 어제부터 유세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뭐 선거운동원들하고 즐겁게 해야죠. 뭐 늦었지만. 근데 출발이 늦은 만큼 예. 더 2배, 3배 열심히 노력하시면 또 될 것 같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 선거 운동 기간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냉온탕을 오고 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만족감을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예. 그 뉴미디어 대응단이에요. 어. 대응단 단장에다가 단장님. 가짜뉴스 부단장인데 예.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한번 유튜브에서 떨어보자.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켜보자. 우리 방송 중에 보시는 분들 예. 자발적으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그러면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선은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다 TK 쪽 그리고 영남권 쪽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은 지금의 이 후보들의 움직임이 주는 메시지 어디에 지금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 초반에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뻔하죠. 뭐 이재명 후보야 어차피 영남권에서 30% 득표를 목표로 한다는 게 공공연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대구 차전개 3번째죠 벌써.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뭐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당내 뭐 안타까운 자중 질환 때문에 출발이 늦었잖아요. 예. 그런 만큼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래서 영남권에 대해서 더 안정을 기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토끼를 단속하는 메시지로 영남권을 갔는데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자당 후보지만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쓴소리. 네. 예. 왜냐하면은 출발이 늦은 만큼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김문수 참모라면은 저는 이런 일정을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어허. 영남권 가는 건 좋다. 좋은데 유세 기간 전과 후의 일정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유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 유세 기간 전에 해야 될 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좀 순서가 안 맞는다. 예를 들면은 뭐 예. 선대위 발대식 임명장 수여식이 왜 필요해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 유권자 만나기 바빠 죽겠는데. 아하. 그리고 우리끼리 잔치하면 뭐해요? 중도 속으로 나아가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널뛰기식이에요. 널뛰기식이다. 어허. 그래서 뭐 첫날에 대전, 대구, 둘째 날에 예. 대구, 울산, 부산. 오늘은 또 이제 경남을 가는데 예. 경남에서도 사실 경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촘촘하게 가면은 경남 진짜 시군을 다 돌 수 있어요. 하루에. 예. 그런 정성으로 가야 되는데 경남 일정을 보더라도 너무 널뛰기식이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 김문수 후보 캠프 좀 비효율적이다. 정신 차려서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국민 속으로 네, 가자.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 후보들의 영남 지역에 대한 뭐 정성이라고 할까요? 구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남권에서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제 잘못 씌어진 그 프레임 때문에 선입견이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뛰고 직접 대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정책 위주로 당신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을 좀 위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박정희 마케팅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난 여기서 지금 그분의 공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가가면 정서적으로도 다가가기가 좀 쉽고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이 여기서 되게 많이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 실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어필되는 반응이나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매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현장 그래서, 분위기 말씀하시는 분위기 거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음.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동선이 보니까는 김문수 후보하고 좀 겹치더라고요. 이번에 이상하게 민주당에서 먼저 썼던 그 응원송도 로고송이라 그러나 그것도 똑같이 걸 쓰시고 그래서 많이 겹치는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독보적으로 민주당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좀 어필이 될 것 같고 예. 좋다고 봅니다. 예, 뭐 분위기가 일단은 좋다. 근데 사실 이 선거운동은 좀 이런 분위기 싸움, 뭐 기세 그럼요. 싸움도 좀 있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고요. 근데 하나만 좀 질문하면 제가 그 김문수 후보 측 네. 얘기를 듣기로는 조금 내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지 않고 조금 되게 얼기설기 좀 대강 건성건성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답답해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뭐 제가 이제 캠프였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그렇구나.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우리 만담하시니까 우리 예, 당의 후보지만 하시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더 좀 정신 차려서 그쵸. 국민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그래야죠. 얘기를 소리 하고 싶고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뭐 어떤 것 어쨌든 같아요? 기울어진 아 잠시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기울어진 예. 운동장이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좀 뭐, 자제 부탁드리고요. 뭐 예. 어쨌든 뭐 열심히 하셔야죠. 예. 좀 이어서 조금만 더 짚어볼 부분이 한동훈 후보 상당히 그 당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뭐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합류를 안 하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 아무래도 선결 조건이라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명확화, 뭐 단절, 전련 이 부분을 걸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영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 어찌됐든 간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우리가 뭐 지적도 많이 해주셨지만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모두가 다 아니 자당의 후보인데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도 탈당을 안 할 거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당의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의무죠. 그것은 조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선결 조건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놨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전 대표는 본인이 조건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 여하에 떠나서 본인을 위례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당원으로서 의무예요. 근데 이제 반면 어떤 얘기도 있냐면 아니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간은 줘야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가더라도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자기를 알량하다 그러면서 비웃고 그랬어도 결국 김문수 후보는 권성동을 선택했거든요. 자기를 도와줬던 한동훈은 버리고 사실은.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핵관으로서 이 사건을 다 몽땅 다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바로 그 원흉인데도 근데 어제 불구하고 유세에서 상당한 그 비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많이 받잖아요, 당연히. 게다가 예. 지나가는데 울산에서 막 버스들이 경적을 울려가지고 뭐 아예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소리 못 들을 정도로 막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거기 그 옆에 계시니까 사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한동훈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권성동이 자리 잡음으로 해서 한동훈판 여기 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당신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당신 좀 참고 해라. 이런 말은 좀 나는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요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예. 언제적 기사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친윤계는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만약에 한 대표가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 탈당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왜 그러느냐?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언제적 기사일 것 같아요? 언제죠? 2024년도 예. 5월 19일 날 기사예요.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기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사라고 해도 믿겠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것이고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전부 다 얼마나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찍어내려고 싫어했는지 이번에도 사실은 김문수를 대형 당선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이게 더 강했다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뭐가 급한 건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당권에서 우리들이 내쫓길 것이다. 이 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이건 옳지 않잖아요. 예. 이창근 위원장님. 질책은 감사한데요. 당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다른 모습이
어찌됐든 지금은 당원들이 쿠데타를 막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당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원들은 깨어 있고 당원들은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울산에서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한 것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우리의 당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울산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습이 지금 당원들이 깨어 있다. 예. 그래서 친윤들 윤핵관들이 저는 친윤들 윤핵관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한 것처럼 예. 정견태까지도 필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원들이 배려했다. 예. 그래서 당이 깨어 있다. 아니 그럼 제가 이창근 위원장이 말씀 주셨으니까 일부 인정은 하더라도 어제 홍준표 후보 팬클럽 그분들 다 당원들일 거 아닙니까? 뭐 물론 홍준표 전 당원일 수도 있고 시장은 아닐 수도 있죠. 예, 홍준표 네. 전 시장은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이 어제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당원들의 생각도 참 다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매우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 무책임하다. 정계 은퇴와 관련해서 예. 그것도 자기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음. 왜냐하면 본인이 대구시장 대놓고는 대구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나 빨리 대선 가서 서울 가서 잘해볼게 하면서 서울로 이사 가고 대구시장 그냥 미련 없이 내려다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닥쳤던 개가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게다가 또 이 경선에 응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측에서 나를 이렇게 좀 저하고 뭔가 공작하려는가 봐. 이러면서 또 화를 내면서 갑자기 또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면은 뭐 은퇴하고 말아버릴 거야. 이러면서 또 하와이 가버리잖아요. 예. 하와이 가기 전에도 김문수 씨하고 뭐 선대위원장 한 해 만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시끄럽게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준석 씨하고 만나가지고 김문수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사실은 이준석에게 자리를 주면서 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이번에 뭐 홍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정말 지지하는지 아니면 홍준표 씨 입김이 들어갔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감 같은 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만약에 이제 홍사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 정말로 이재명을 좋아서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뽑았던 후보들이 너무 잘 못했으니 이 사람에게 예.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시험대가 될 그래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어제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선택이라면은 뭐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묘상한 기류가 흘러요. 어떤 기류죠? 홍준표 우리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 후보 간에 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굉장한 친밀감이 넘쳐나요. 예. 그래서 기울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만약에 이번 대선 결과가 만약에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홍준표 우리 전 대구시장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뭐 상상의 영역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특이하다.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불발이 됐지만 사실 이병태 교수의 이재명 후보 캠프 행보 그것도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병태 교수.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홍준표 전 후보의 입김이 있었겠죠. 뭐 입김보다도 승낙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참고로 이병태 교수는 네. 안 홍준표 한다고 했죠. 후보의 정책 브레인, 그럼요. 예, 경제 책사죠. 책사. 예, 경- 예. 그냥 브레인이 아니라 거의 뭐 독보적인 브레인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정도 되면 후보의 승낙 없이는 그런 행동을 저는 못한다 생각해요. 저도 예. 뭐 정책 메시지를 저도 총괄했고 일정도 총괄하고 해봤지만 예. 그 정도 참으면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를 봤을 땐 그렇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고. 최근에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예. 지금 어쨌든 홍준표 시장 미국에 가 있는데 앞으로 좀 활동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은퇴할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이창근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